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네, 어제 이제 복귀 인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방송을 좀 하게 됐고, 그 카메라를 바꿨는데 좀 새로운 앵글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삼각대를 쓸 수 있군요. 그래서 이 각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시게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소식 2개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저도 방송을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감이 좀 없어져가지고 좀 천천히 그 템포를 올리자 하니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2가지예요. 첫째는 그 한동희 선수가 사실은 두 선배의 러브콜을 받았었지요. 이대호 선수와 강정호 선수의 이제 러브콜을 받았었는데 둘 다 챙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을 다들 많이 하실 텐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술 쪽은 강정호, 멘탈은 이대호. 이대호 선수가 이대호 전 선수죠. 이대호 선수가 됐고 강정호 스쿨로 가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결론이 났는데, 조금 기사를 보면서 또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한동희 선수가 이 선배들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자기 후배들한테 돌려주었습니다. 이거는 짧은 단신이니까 바로 소개할게요. 경남고 후배들한테 1000만원 상당의 야구 방망이를 선물을 하면서 받은 사랑만큼 또 후배들에게 사랑을 갚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물을 주는데 경남고 후배들한테 매년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선물에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배트를 선물하게 됐다. 앞으로도 많은 후배와 프로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라며, 이 시즌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팬들에게 죄송하다, 절치부심해서 내년 시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희 선수를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놓을 수 없죠. 정말 인상이 너무나 좋은 선수이고, 이쯤 되면 개인적으로 몰라도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모든 선배들이 안타까워하고 김태형 감독도 한동희 선수를 가장 마음이 간다고 하고 어떻게든 잘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정말 야구 성적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약간 2가지 메인 토픽인데, 이제 이루수를 또 이제 무주공산에 빠졌어요. 안치홍 선수가 하나로 이적을 하면서 또 무주공산에 빠졌는데, 우리 팀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FA 선수가 나간 자리를 메꾸지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결국 또 FA를 사와서 메꾸는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로이스터 감독 시절에 등장했던 선수들, 전준우, 전화섭, 강민호, 이런 선수들 이후로는 사실은 자체 육성에서 어떻게 자리를 깨찾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아직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그나마 한동희 선수가 그렇다고 볼 수 있었고, 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에 윤동희, 김민석 선수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냉정히 말하면 아직은 완전히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좀 이에 관한 생각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이대호 스쿨 앤 강정호 스쿨 얘기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쭉 기사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보면은 일단은 강정호 선수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즌 중에 한동희 선수의 문제점을 짚고 고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대호 선수는 사실 본인의 유튜브 또 채널에서 선언을 아예 했죠. 한동희는 내가 책임을 진다. 올 시즌 끝나고 한동희 내가 사람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이 어느 쪽에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의 갈래에 빠졌고, 팬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다양하셨어요. 이제 이대호 선수와 아무래도 훨씬 더 잘 알고 하니까 또 한동희 선수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멘탈적인 부분에서 결국 올 시즌 부진이 있었다고 보는 분들은 이대호 선수와 함께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아니다, 멘탈적인 부분보다 올 시즌 정도로 성적이 망가진 것은 결국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 강정호 선수의 티칭을 받았던 손아섭 선수가 올 시즌 타격왕까지 하면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의견으로 많이 갈렸었는데, 결국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었습니다. 한동희 선수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10월엔 이대호 선배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최선의 상황이 되었지요. 이대호 선수가 한동희와 함께 미국에서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정호로 만나기 위해 미국행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또 강정호 선수가 후배이고 또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공개적으로 선언까지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접고 이제 강정호 선수의 그런 그 트레이닝 센터로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진짜 대단한 거죠. 이도 선수가 또 자존심도 강한 선수이고 또 선후배에 대한 위기에도 굉장히 따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정호 선수의 기술적인 코칭을 인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가게 되었고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유튜브 과학이 아니냐. 네 물론 맞죠. 네 물론 유튜브 과학을 뽑는 것도 뭐 아니진 않겠지만 뭐 이대호 선수가 뭐 돈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실 돈이야 쌓아놓고 죽을래도 못 죽는 정도의 이제 거부 돈은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론 팬분들한테도 사실 더 좋은 선물이기도 하고요. 이제 강정호 선수의 이 트레이닝 센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를 하고 또 이대호 강정호 선수가 어떤 토크를 같이 하는 건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대호 강정호 한동희 선수가 하나면에서 얘기를 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많이 이대호 선수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정말 이 후배의 트레이닝 센터를 방문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맡긴다는 게 특히 한동희 선수는 누구보다도 이대호 선수가 잘 알고 거의 뭐 아들같이 생각을 하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신이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정훈 선수도 같이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희 선수가 최근에 대호 선배님과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대호 선배님도 기술적인 부분은 바꿀 것이 없다. 자신감만 갖고 하면 될 것 같다. 따뜻한 곳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더 올라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미국행을 제안해 주셨다. 그리고 강정호 선배님도 그동안 제게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가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고 얘기를 남겼고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비용 전액을 이대호 선수가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정훈 선수 것까지. 예. 이게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할 거거든요. 비행기 값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먹고 자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고 또 강정호 선수의 트레이닝 그 센터에도 당연히 이제 수강비를 지불을 해야 될 건데 정말 이거는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란 게 이렇게까지 위할 수가 있나 특히 한동희 선수를 굉장히 이게 뭐랄까 이해는 솔직히 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이대호 선수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을 밝힐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단순히 아끼는 후배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 이런 애정의 정도가. 그래서 좀 그 포샷을 봤을 때 뭐 이대호, 정훈, 강정호, 한동희 이렇게 훈련받는 포샷을 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지 네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인 조언은 모두 강정호에게 맡기고 후배들 멘탈카에 힘쓸 예정이다. 매니저를 자처를 한 거지요. 예 그리고 한동희 선수는 기존에는 시즌이 끝나는 1, 2주 휴식을 취한 뒤에 운동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신세가 없이 곧바로 운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대호 선배님께서 국내에서 하는 것과 해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다르다. 리프레시하는 효과가 나올 거라면서 열흘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열흘 정도 시간을 낼 수가 있다고 하셔서 미국으로 가게 됐다. 선배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동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대호 선수가 지금 방송인으로 너무 맹활약을 하고 있죠. 본인 유튜브 채널도 너무 지금 재미있고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최강야구 비롯해서 뭐 방송계를 지금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방송 능력 아웃풋은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뭐 워낙 잘하고 있는 서장훈 선수급이 아닌가. 그러니까 운동선수 출신 방송인 하면은 뭐 강호동, 서장훈 이 지금 가장 뭐 세대별로 굵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은 이대호 선수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방송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특히 본인 유튜브에서 저도 뭐 나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게 진행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자기 분야고 자기 후배들이고 하니까 잘 하겠지만 그거에 떠나가지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 좀 뻣뻣하다거나 뭔가 그 어색한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늘어진다거나 뭐 억지적인 느낌이 있지도 않고 진행을 정말 뭐 타고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라서 이 정도면 본인이 욕심만 내면은 꼭 이런 야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 프로그램도 MC가 가능하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뭐 진행 천재이라는 전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한동희 선수는 또 올해에 대해서 초반에는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 뒤로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시즌이 끝난 후에야 뒤로 돌아봤다.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얻는 것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는 생각이다. 김태형 감독님께서 마무리 캠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알려주신 게 잘 맞고 있다. 운동을 하면서 2014년 대한 자신감이 많이 찾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가게 됐는데 강정호 스쿨을 네 이에 대해서는 대호 종호 선배님과 대호
강정호 선배님, 네, 대호정호 선배님과 운동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 것에 대한 정립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얻어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대호 선배님이 방송하신다고 많이 바쁘시다면서도 긴 시간과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보통 은퇴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일정들로 인해 신경을 잘 못 쓰지 않나. 정말 감사하고 나도 대호 선배님 같은 선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후배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무적인 게 김태형 감독님이 알려주신 것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한 점이 또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게 좀 팀의 문화를 또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대호 선수의 사랑을 한동희 선수가 받은 만큼 또 한동희 선수도 뭐 지금도 하고 있듯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물려주고, 또 이런 팀의 내리사랑 문화가 이렇게 흐르면서 정말 뭐 선배는 후배를 챙기고 또 후배는 선배를 또 존경하고 공경하고 잘 따르고, 이런 문화가 또 원팀이 되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은퇴를 했지만은 역시나 자이언츠의 이대호로서 역할을 너무나 해주고 있는 이대호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호 선수는 뭐 현장 복귀보다는 이런 식의 역할을 계속 본인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사실 팬 입장에서도 사실 천재가의 선수기도 하고, 네, 뭐 현장에 복귀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발 뒤에서 이렇게 우리 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큰 나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참 끝없는 사랑에 참 감동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훈 선수도 사실은 또 1루 자리가 지금 또 비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왜 그런가 하니 올 시즌 1루를 맡았던, 결국은 마지막에는 정훈 선수가 제일 많이 봤다고 볼 수 있고, 후반기에는 고승민 선수가 1루로 가장 많은 경기에 나왔는데 뒤에 소개하였듯이 이제 고승민 선수가 다시 2루로 돌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1루가 무주공산이 됐고, 또 1루를 겸해서 보던 안치홍 선수는 이적을 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1루 자리도 사실은 무주공산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를 1루 보낸다라는 뭐 얘기를 계속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한동희 선수는 죽어도 3루에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루에서 자리를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시즌 중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3루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사진과 같이 몸이 이러면 안 되고 이제 몸이 많이 슬림해져야 됩니다. 예, 몸이 많이 슬림해져야 되는데, 저는 일단 뭐 시즌 중에도 한동희 선수가 2군 내려가고 했을 때 다른 선수들이 3루를 보고 했지만, 일단 수비에서 한동희 선수보다 나은 선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송구에 대한 두려움은 뭔가 1루수의 캐칭적인 부분이 좀 도와주면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한동희 선수는 1루로 계속 3루에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럼 정훈 선수는 저 시즌 재시부심을 해야 되는 게 또 계약의 마지막 해일 거예요. 예, 계약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1루 자리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전역한 나승엽 선수는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이도 선수가 아끼는 2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이고, 이제 나는 이루수다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게 참 뭐 나는 좌익수다도 있었고, 나는 중견수다도 있었고, 나는 포수다도 있었고, 나는 유격수다도 있었고, 나는 삼루수다도 있었고, 나는 일루수다도 있었고, 뭐 그 나는 땡땡이다가 없었던 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또 나와버렸습니다. 나는 이루수다 나왔는데, 일단 오선진 선수하고 최양 선수가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합류를 했고, 정말 뭐 좋은 베테랑 선수들이 합류를 했죠. 일단 오선진 선수는 뭐 내야 수비에서 어디를 갖다 놔도 좋은 수비를 하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방망이가 뭐 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팀에서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선진 선수는 아마 1군의 붙박이로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가 올 시즌 했던 역할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오선진 선수가 더 나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히 작전 수행에서, 그러니까 우리 팀의 번트를 제대로 되는 선수가 사실 제가 느낄 때는 현재로서는 정복은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 수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역할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1군 자리는 거의 있지 않을까, 큰 뭐 그게 없다면 라고 생각이 되고, 최양 선수는 일단은 방망이적인 부분, 특히 컨택에서는 인정을 받는 선수인데 항상 수비가 좀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고, 이거 사실 최양 선수는 3루 요원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2루로 도전을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2루수로 입단을 해서 왜 우익수로 나갔다가 1루수로 갔다가 다시 2루수로 돌아오는, 네, 고승민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김민석 선수가 다시 2루로 돌아오나 마나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김민석 선수는 외야에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스프링 캠프 가기 전이나 뭐 이루수로 돌아오는 게 대한 언질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껴놓고 그 다음에 뭐 김민수 선수가 또 있을 거고 박승국 선수가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제 박승국 선수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웬관이 일단 보여준 게 있으니까요. 예, 보여준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시즌이 개막을 한다 치면은 박승국 선수가 네, 자리를 맡는 게 맞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네, 제가 메모장에 켜서 네, 자 박승국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여준 거 순으로 가면 이제 오선진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양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민수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고승민 선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작년에 1루수였으니까요. 네, 이런 느낌인데 각 선수들의 장단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게 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단 박승욱 선수가 작년에 보여준 걸로 가장 앞서 있는 게 맞아요. 네, 공수 측면, 공수주에서 모두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체력 문제가 항상 있는 선수.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항상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항상 얘기한 게 박승욱 선수는 스태미나가 약하다. 그래서 풀타임 선발에 뛸 수 없는 선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항상 그래. 작년 올해 증명 계속했고 시즌도 너무 잘해줬지만 선발로 나서는 기간이 한 3주 넘어가는 측면부터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력 이슈가 있다. 그리고 오선진 선수는 기본 작년 방망이가 그러니까 올 시즌 공격력이 아쉽다. 3루요원이고 수비 미지수. 네. 1군만 오면 못함. 뭐 요런 이제 이슈가 있고 고승민 선수가 이제 뭐 이루수로서의 중간 수비만 해도 있다는 타력에서 작년에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기회를 먼저 받지 않고 또 나이도 전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사실은 포지션 이렇게 뺑뺑이 돌고 적응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경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좀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안치홍 선수가 떠났고, 일단은 뭐 지난 역사를 보면은 그 좀 많이 옛날로 가볼게요. 우리 팀의 이루수 역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한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더 뒤로 가면 너무 옛날이니까 조금 과거로 가서 네,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자 누가 있었냐? 자 첫째로 자 일단 2012년까지 조성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조성환 선수가 있었고 이제 그 뒤에 정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17년까지 그러니까 2016년까지 정은 선수가 가장 많이 뛰었고, 네, 그리고 17년 18년에 번즈 선수가 앤디 번즈 선수가 있었죠. 앤디 번즈 선수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19년부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19년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지만 카를로스 아수아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승민 데뷔를 하죠. 네, 근데 고승민 선수가 이때는 이루수로 준비를 했다가 첫 해에는 제 기억으로는 1군에 출장을 많이 못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팀이 압도적인 꼴찌를 했고 이제 2020년에 안치홍 선수 FPO 계약해서 올해까지 이제 안치홍 선수가 4년 뛰었죠. 네, 20, 21, 22, 23, 23년까지 네, 4년에 안치홍 선수가 4년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 뭐 조성환 선수는 내부 선수고요. 정은 선수도 내부 선수고요. 근데 이 뒤는 외국인. 네. 그 다음에 아수아이 선수가 뭐 빠르게 방출이 됐지만, 네, 어찌됐건 외국인이었고 이 자리를 또 못 메꾸고 1군에는 뭐 팀 전체가 워낙 못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막기를 했지요. 그래서 사실 1군에는 누가 그 뒤 이루를 많이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신봉기 선수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네, 누가 이루를 많이 봤죠 이때? 제 기억이 안 나. 정훈 선수는 이때 외야로 돌았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랬고 이 결국은 2016년, 17년부터 번즈 선수 이후에 이제 해결이 안 되면서 안치홍 선수를 샀고 그 4년이 흘러가고 결국 대안이 안 나와서
24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케이스가 포지션마다 다 이렇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를 안 할 거라서 그렇긴 한데 따져보면은 안 그런 포지션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참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일단 성적을 좀 보면은 오선진 선수가 통산 2할 4푼 1리의 타율, OPS 0.609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양 선수가 올 시즌 퓨처스에 3할 7푼 5리, 네, 42경기 네, 타격을 했고, 네, 뭐 일단 두 선수의 장단이 명확히 있죠. 일단 수비가 확실한 선수, 공격에 메리트가 있는 선수 이렇게 데리고 왔고, 박승욱 선수가 올 시즌 너무 잘해줬죠. 123경기에서 3할 2할 8푼 6리 34점 37득점 15도루, OPS 0.733 이렇게 성적을 했지만 체력 이슈가 있다.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레귤라 이루수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계산해서 빼는 게 맞다고 보고, 예, 그리고 이학주 선수도 뭐 아주 경쟁에서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학주 선수는 이제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역할은 백업 유격수 겸 이제 2루 3루. 그러니까 유격수로는 그 주전 유격수인 노준혁 선수가 휴식을 가질 때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역할이 맞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경기 후반에 3루나 2루 수비를 잠그는 역할로 나오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올 시즌 초반 4월에 잘 나갈 때 나왔던 포메이션이지요. 선발로 기스톤 콤비가 노진혁, 안치홍 나오고 한동희, 3루수 이렇게 나오고, 이제 경기가 그 8회쯤에 이제 수비를 계속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승우 선수, 안치홍 선수가 빠지고 박승우 선수가 2루로 들어가고, 한동희 선수가 빠지고 이학수 선수가 3루로 들어가고, 아니면 노지혁 선수가 빠지고 이학수 선수가 유격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후반부에 잠그는 역할로 많이 기용이 됐고, 그때는 사실은 공격에서도 역할이 좋았고요. 수비에서도 어떤 이학수 선수의 그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잔실수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역할을 이학수 선수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이제는 욕심이 내기에 너무 시간도 많이 흘렀고, 사실 뭐 이학수 선수가 유격수가 아닌 이학수 선수 스타팅에서 크게 저 메리트가 없다고 보거든요. 방망이가 인제 와가지고 폭발을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2루나 3루로 간다고 해서.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고승민 선수가 이제 1루에서 훈련을 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태형 감독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테스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이 고승민 선수의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출장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2루수 출장을 얼만큼 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9년 30경기였고 2루수로 포지션이 돼 있는데, 이때는 거의 2루수로 나왔었군요. 네, 유로였었고, 뭐 수비는 근데 어린 선수고 하다 보니까 뭐 포변이 아주 안 될 것 같진 않지만 이건 시켜봐야 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19년에 이루수 수비 고승민 선수 제가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막 구멍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지도 않았고 못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그 말이즉슨 뭐 2019년 정도의 수비력만 해준다면은 빠따에서 공격력에서 앞서 준다면은 못 쓸 정도는 아니더라는 저의 기억인데, 다만 이제 그 5년 전이죠. 5년 전에 고승민 선수보다 이제 몸도 불었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몸이 그 벌크업이 됐지요. 예,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또 시점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루수로서 나쁘진 않았던 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개막전은 모르겠어요. 박승우 선수가 가장 안전하니까 쓸지도 모르겠는데, 오선진 선수가 좀 이적을 하면 절치부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FA로 하나에 왔다가 다시 2년 만에 떠나오게 됐는데, 그 전 해인 2022년에 이하이 7푼 6리를 삼성에서 때렸단 말이죠. 이하이 7푼 6리 때리고 OPS도 0.667. 네, 굉장히 타격이 좋은 성적이 냈던 오선진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이하이 3푼 타율, 네, 그리고 장타율이 0.609인데 출루율이 대신 굉장히 높았네요. 올 시즌 2할 3푼 타율에 출루율 3할 4푼 1리, 눈야구가 굉장히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역할만 해줘도 이제 화위 타순에서 충분히 우리는 뭐 번트만 잘 돼도 사실 9번 타자는 충분한 게 우리 팀의 참담한 현실인지라, 네,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이루수로서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루수로 앞서 있는 사람을 꼽아라고 하면 저는 네 일단 1등 박승욱.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주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막전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2등 오선진, 그 다음에 3등 고승,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등 라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if가 너무 많습니다. 고승민, 이루 복귀가 어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최항. 사실 최항 선수는 개막전 엔트리 자체가 사실 좀 의문점이 있는 상태라고 좀 보거든요. 예, 일단 작년 그 올 시즌에 최항 선수가 1군에서 활약을 크게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올 시즌 보면은 21경기 네 1군에서 출장을 했고 1루수로 출장을 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최항 선수가 2루로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군요. 이건 제가 잘못 알았군요. 예, 그렇긴 한데 일단은 올 시즌에 1군 출장이 안 많았기 때문에 이 개막전 엔트리에 무조건 붙잡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내야 개막전 엔트리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1루 정훈, 네 2루 뭐 박승욱, 3루 유격, 오진혁, 3루 한동희, 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내야 백업 보통 2명입니다. 백업 1, 백업 2. 이제 캠 많이 써도 3명이잖아요. 넉넉하게 3명까지 봐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오선진 선수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에 붙박이었던 이학주 1번으로 들어간다 치고 2번 오선진, 3번 고승민. 이렇게 되면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항 선수가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게 결국은 뭐 김태형 감독 스타일에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올해 실적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수비, 대주자, 대수비, 대주자, 작전,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 대타. 뭐 이 정도 롤이 지금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고승민 선수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2루로 돌리기로 했으면은 이제는 외야로 쓰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포지션 이동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김태환 감독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경기 상황이 되다 보면은 고승민 선수를 상황에 따라 또 내야와 외야로 왔다 갔다 출장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계속된 뺑뺑이 있는 선수를 굉장히 헷갈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고승민 선수를 내야수로 고정을 해라. 제발 내야수로 돌릴 거면. 그러니까 2루와 1루만 보자로 저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학주, 오선진 선수는 내야 전 포지션에 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학주 선수는 1루는 물론 안 봐봤지만 볼라 하면 못 보진 않을 거예요. 키도 크고. 예, 그래서 요 정도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항 선수는 개막전 1군 엔트리에 있는 거는 제 계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요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제 예상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스프링 캠프를 지켜보면서 뭐 올 시즌에 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보면서 또 지켜보고 얘기도 해보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거의 30분 얘기했군요. 예. 아무튼 저도 뭐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니까 다시 야구를 좀 잊고 살다가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뭐 큰 일이 없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데일리 방송도 가능해서 뭐 소식들 보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 나눌 만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면은 저도 댓글 보고 또 새로운 그 주제로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제가 댓글 통해서 또 토론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시즌 캐치프레이즈로 클로징 멘트를 했는데 뭐 24년 시즌 캐치프레이즈가 안 나왔지만 네 일단은 뭐 23년이니까 아직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냥 아직 캐치프레이즈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